어차피 일러스트는 모든 걸 다 패스로 거의 그리니까요. 자, 다시 펜 툴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는데 내가 같은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S자 모양이 된다 그랬고요. 빈 거 클릭하시고요. 다시 내가 이렇게 갔는데 내가 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홀을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좀 주의해 쓰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펜 툴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S자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빈 곳을 클릭했습니다. 그럼 펜 툴 상태인데요. 이때서 다시 여기 가보시면은요, 이런 표시가 나타나요. 이렇게 슬래시 표시가 나타나요. 이러면요, 내가 이 패스를 이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클릭하면은요, 바로 그냥 이어져요. 패스가 그러니까 일러스트는 워낙 많이 쓰니까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살짝 일리 와서요, 요 끝에 가면 이렇게 동그란 표시가 나타나요. 포토샵과 마찬가지 동그란 표시가 나타나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어주면은요, 얘가 하나의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도형을 닫힌 패스라 그리고요, 아까와 같이 이렇게 뚫린 거를 열린 패스라 그래요. 이건 닫힌 패스고요. 다시 열린 패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돌리고요. 이번엔 반대 방향을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호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요, 빈 곳을 클릭했어요. 여기하고 여기를 이어주는 방법은요, 이렇게 슬래시가 나타난 다음에 이렇게 갖다 이는 방법이 있고요. 컨트롤 Z 하시고요. 그럼 다시 이렇게 와서요, 얘 이는 방법은요, 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얘는 선택이라 했고 얘는 직접 선택 또는 부분 선택이라 했습니다. 이 부분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요 밑에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요 패스하고 요 패스 앵커하고 요 앵커가 선택이 돼요.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밑에 가면은 이렇게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조인을 클릭하시면은요,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어떤 내가 패스와 패스를 이을 때는요, 조인을 많이 이용합니다. 딜리트 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펜 툴로요, 여기 클릭하고 요렇게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놔둘게요. 그리고 여기 선택 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패스가 끊어져요. 이 상태에서 요 부분을 두 개를 잇고 싶어요. 이렇게 잇고 싶어요. 자, 이을 때는요, 하얀 서프 클릭해서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가요. 벌써 이렇게 파랗게, 얘는 요 앵커는 선택이 안 돼 있고요, 요 앵커만 선택이 된 게 보여요. 이때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조인 하시면 이렇게 딱 이어집니다. 그래서 패스를 잇는 방법은요, 패스를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딜리트 하시고요. 자, 패스를요, 사각형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시고 Shift 누르고 Shift 누르고 Shift 누르고 Shift 누르면 이런 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나의 닫힌 패스로다가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선택 툴 클릭하시고요.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얘는요, 포토샵은 컨트롤 T 해야지만 얘가 축소 확대가 있지만 얘는 이 일러스트는요, 바로 그냥 축소 확대 하시면 돼요. Shift 누르시고 확대, Shift 누르시고 축소. 그 다음에 옆에 가면은요,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컨트롤 T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요. 그럼 이때는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Shift 누르고 누르면 45도씩 돌아가요.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가고요. 자, 얘를 선택하시고요. Alt키 눌러서 이렇게 하나 복사할게요. 복사는 Alt키예요. 자, 그런데 얘를요, 선택을 할 때 주의해라 그랬죠. 이 빈 곳을 클릭하면 여기가 비어 있어요. 여기 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안 돼요. 얘를 선택하려면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거나 아니면 요 선 위에 갖다 놓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선택이 돼요. 어떤 개체가 있는 곳에 클릭해야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여기를 클릭하면요, 여기를 클릭하면요, 아무 선택이 안 돼요. 선택하시려면 이렇게 선 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요,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두 개의 모양이 나타나요. 이건 복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합니다. 네, 일러스트는요, 요 복사한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D 하면은요, 이렇게 요 폭만큼 딱딱딱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DDD 하면은요, 이렇게 이어 복사가 돼요. 자, 이제 이어 복사가 되셨으면은요, 얘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요. 자, 얘를 가지고 한번 놀아볼게요. 얘를 클릭하시고요. 일단 여기다가 색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면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건 관계없습니다. 면의 색깔을요, 우리 여기서 주겠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주면은요, 이제는 여기 선택을 푸시고요. 여기 선택해도 이제 선택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개체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얘를요, 이렇게 아까 밑으로 내려서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서요. 자, 펜 툴 꾹 누르시고요. 자, 얘를 가지고선 좀 펜 툴을 좀 더 배울게요. 펜 툴은요, 이렇게 앵커 플러스 앵커 마이너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곡선을 직선으로, 직선을 곡선으로 만드는 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클릭해 볼게요. 단축키는 Shift C인데요. 자, 얘를 클릭하시고요. 여기다 갖다 놓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클릭하고 드래그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곡선을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지금 얘가 원래 직선이었죠. 근데 돌려서 곡선 만들었죠.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할게요. 그러면요, 곡선을 다시 직선으로 만들어줘요.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어주고요. 얘도 다시 얘 클릭하면요, 곡선을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요게 요 컨버터라 있는데요. 요가 직선을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요, 앵커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일러스트는요, 앵커를 굉장히 더했다 뺐다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빼기는 잘 안 하는데 더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얘 클릭해서요, Alt키 누르시고요, 마우스 휠을 좀 올려볼까요? 포토샵은 이렇게 마우스 휠만 돌려도 얘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근데 일러스트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Alt키를 누르고요,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주면 화면이 확대가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요. 자, 여기 하나 찍고요. 여기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서요. 여기 하나 찍고요. 여기 하나 찍고 이렇게 4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처럼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거 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이 2점이 선택이 되겠죠. 하얀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하얀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까만 화살표를 클릭해 가지고요. 이렇게 선택하면은요. 이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 화살표는요. 직접 선택 또는 부분 선택이라 해서 내가 부분 선택할 때는요. 반드시 하얀 화살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내리면은요. 요 앵커가 만들어지면서 요 선까지 선택이 돼요. 얘를 살짝 올린다 그랬죠. 이렇게 올리면은요.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또 하얀 화살표로요. 요 위에만 이렇게 선택하려면 이렇게 선택하시면요. 요 점, 요 점, 요 선, 요 선이 선택이 돼요. 얘는 방향키를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방향키를 움직여도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걔와 마찬가지로고요. 다시 하얀 화살표 클릭해 가지고요. 하얀 화살표 클릭해서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하면 어디까지 선택이 되느냐면요. 요 점, 요 앵커,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선택이 된 거예요. 얘가. 그래서요. 자, 얘를요.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볼까요? 그럼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왜 확대가 되냐면요. 요 앵커, 그 다음에 요 선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확대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요. 여기 선에 갖다 놓고요. 살짝 이렇게 내려볼게요. 내려보시면은요.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고요. 이 선에서 여기까지 변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만, 요 앵커가 되는 여기까지만 선택이 된 거고요. 얘는 여기까지 다 선택이 됐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고요. 다시 얘 클릭해서요. 이렇게 다시 갖다 놓을게요. 갖다 놓으시고요. 역시 얘에다가 지금은 까만 화살표 상태입니다. 얘에다가 역시 노란색을 채울게요. 노란색 채우고요. 이쪽 펜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클릭할게요. 마이너스 클릭하고요. 요 앵커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서 요 앵커가 여기 어떻게 했냐면 요 앵커는요. 요 점, 이 선이 선택됐기 때문에 얘를 여기 마이너스 빼주면은요.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요. 살짝 돌릴 때 Shift 눌러 가지고요. 한 번, 두 번 돌리면요. 요런 삼각형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엔 원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 원 클릭하시고요. Alt Shift 동시에 누르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선은 없고요. 면은 없고요. 선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선택하시고요. Alt 키 눌러서요. 이렇게 하나 복사하시고요. 얘도 컨트롤 D 해서요. 3개를 놓고서 쓸게요. 원본은 놔두고 얘부터 쓸게요. 자, 얘 클릭하시고요.
얘 클릭하시고요. 부분적으로 나는 요 위에만 없앨라 그래요. 요 위에만 없애고 싶어요. 자, 그러면 A 선택해가지고 얘 직접 선택, 부분 선택, 직접 선택 클릭해가지고요. 여기만 이렇게 선택하시면 요 점, 요 선이 선택이 돼요. 그때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그럼 얘가 요만큼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없앱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하얀 표 선택해서요.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하고 요 선하고 요 점하고가 선택이 됐고요. 딜리트 하면은요. 요렇게 얘만 요렇게 남습니다. 요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보겠습니다. 얘 클릭하시고 이번엔 원을요 노란색으로 채워줄게요. 자, 채워주고요. 말풍선 만들겠습니다. 자, 역시 플러스 눌러야 되겠죠. 얘 여기 이렇게 요만큼 해서 얘를 빼줘야 되는, 요를 뽑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앵커가 플러스 돼야 되겠죠. 플러스 해서요. 여기 아무데나 하나 찍으시고요. 이쪽에 아무데나 하나 찍으시고요. 또 하나 찍어, 세 개를 찍어야 얘가 빠지겠죠. 두 개만 찍어서는 안 빠지겠죠. 자, 그리고 부분 선택 클릭해 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만든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보이면은요. 가운데 얘를 끌고요. 이렇게 살짝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말풍선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풍선 하나 만드시고요. 다시 얘 클릭해서요.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다가도 역시 노란색으로 채워줄게요. 네, 채워주시고요. 선택하시고요. 얘가 컨버트 곡선을 직선을 만드는 거라서 얘 클릭하시고요. 요렇게 꼭 찍어줄게요. 또 이쪽도 콕 찍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찍어졌습니다. 지금 얘를 찍으면은요, 여기가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선택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직선화가 되어 있는데요. 얘를 좀 끌고 바깥에 나가고 있어서 나가보면은요, 역시 아까 하얀색 펜 것처럼요,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하나의 뭐 토끼 귀 또는 꽃잎, 뭐 나뭇잎 이런 걸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요렇게 뺄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빼시고요. 이렇게 빼시고요. 그 다음에 얘 더하기를 클릭합니다. 요 더하기 있습니다. 요 더하기 클릭하시고요. 여기 하나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하나 찍혔고 여기다 하나 더하기가 찍혔습니다. 그러면 점이 앵커가 두 개가 찍힌 거고요. 부분 선택 가서요. 요 앵커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되냐면요. 요 점하고 요 선이 선택됐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살짝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다시 더해 가지고요. 요 선에다 찍습니다. 선에다가 여기 하나 찍고 다시 하나 찍고요. 다시 하얀색 펴 가서 이렇게 선택해서 다시 위로 올려주면은요. 이렇게 다시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형을 아마 그릴 수 있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로 문제될 게 것이 없어요. 자, 이제 도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도형에 대한 기능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중요한 기능은 얘라 그랬습니다. 얘 꾹 누르시고요.
이렇게 로테이트하고 리플렉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꾹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크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얘네들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러스트가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그릴 때는요, 반드시 요 세 개의 툴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원 하나 그리시고요. 원 하나 그리시고요. 지금 원을 그리면 지금 여기가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채워 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채워 보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포인트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얘를 그냥 1포인트로 그냥 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파란색 할까요? 그냥 파란색 주시고요. 자, Shift 누르고요. 이렇게 원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원이 하나 그려졌고요. 얘를 좀 쓸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 원본으로 이렇게 놔두고요. 복사본을 이렇게 Alt키 눌러서요. 이렇게 복사본을 하나 놓고 Ctrl DD 해서 4개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일단 얘를 가지고서 놀아볼게요. 얘를 가지고 살짝 밑으로 내려서요. 자, 아까처럼 요 직선을 곡선으로 만드는 거 얘를 이용해서요. 얘 클릭해서 이번엔 여기만 이렇게 찍어 줄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요런 모양이 되겠죠. 선택하시고요. Alt키 눌러볼까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요. 얘를 이렇게 줄여볼까요? 그러면 요 기준으로 요 점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요. Alt키 누르고 바깥에 하면요 복사가 돼요. 두 개의 삼각형이 날 때는요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지 않도록 Alt키 누르고 요런 모양이 될 때 요렇게 얘 살짝 위로 올리시면요 이렇게 살짝 더 커져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드시고 얘를 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돌려볼게요. 얘를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해 놓으시고요. 돌리는 거는 얘를 이용해 돌린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클릭합니다. 돌리고요. 그러면 요렇게 나타나요. 자, 이때 여기서 그냥 따닥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몇 도로 돌리겠냐 이렇게 봐요. 여기다가요 45도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요 밑에 보면은 프리뷰라고 미리 보기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보면은요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데 어디 기준이냐면요 요 빨간 선 요 안에 있는 요 관역 표시 얘가 기준이 돼서 얘가 45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캔슬 하시고요. 다시 원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딱 잡히고요. 나는 얘를요 요 맨 밑에 기준으로 얘를 돌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 포인트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여기다 갖다 놓고요.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표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이때 여기서 45도를요 미리 보기 보시면은요 이제는 어디가 기준이 되느냐면요 관역이 요 밑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되고요. 이때 OK 하면 그냥 돌아가고요. 카피라면은 하나가 이렇게 그만큼 돌아가서 이렇게 복사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복사가 돼요. 일러스트를 한번 복사된 거는 계속 복사할 수 있다니까요. 컨트롤 D 하면요 이렇게 복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 지워버리시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 지워버리시고요. 얘 지워버릴게요. 이제 얘만 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이번엔
60도씩 돌리면은요 6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75도로 하면은요 5개가 돌아가겠죠. 아니 75도 75 나누기 김윤경님 360 나누기 75 하면 얼마죠? 엑셀 쓰시니까 320 나누기 75 몇 개죠? 4.8이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320 나누기 7개 떨어지네? 안 떨어지죠? 예? 51.4 떨어지긴 떨어지네요. 그러면 그렇게 51.4로 해볼게요. 자, 얘 선택하시고요. 회전틀 클릭하시면 얘가 이렇게 딱 잡힙니다. 잡히면서 내가 기준점이 여기라고 이렇게 딱 나타나요. 이렇게 관역이 여기 나타나요. 이렇게 관역이. 나는요, 얘를 여기가 아니라 이만큼 떨어뜨려서 여기서 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돌리려고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다 갖다 놓고 Alt키 누릅니다. 그리고 51.4요? 네, 51.4 하시고요. 카피 하십니다. 컨트롤 D 이렇게 하면 둘, 넷, 여섯, 7개 이렇게 되네요. 요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요게 회전 툴입니다. 회전할 수도 있고 복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회전 툴이고요. 자, 얘는요 이렇게 다 선택해 가지고요 그룹화를 시켜서 움직입니다. 그룹화는 컨트롤 뭐라 그랬죠? A, B, C, F, G 할 때 G입니다. Z가 아니고요 G예요. 그럼 이렇게 그룹화가 돼요. 그럼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겠죠. 얘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이번에 얘를 갖다가 놓고요. 얘를 갖다 이렇게 넣고 쓸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직선을 곡선으로 여기를 클릭할게요. 여기를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요 여기 까만 해서표 선택 클릭해 가지고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요 요 점 기준으로 이렇게 줄이려 그래요. 그러면 역시 어떻게 해야 되죠? Alt키를 누르고 이런 표시가 되어 있을 때면 안 돼요. 이런 표시가 될 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냥 막 돌릴 때는요 요 바깥에 있는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아무 데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있는데 아무 구퉁에다가 하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릴게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얘를 이제는 돌리는 게 아니라요 반사 복사를 거울 복사를 시키려 그래요. 얘를 이쪽으로 반사 복사 시키려 그래요. 그러면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요 반사 복사가 얘입니다. 리플렉트라고 하는데요.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역시 기준이 여기가 딱 잡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준을요 만약에 이 선을 하려 그래요.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거울 복사하려 그래요. 그러면 이 선이요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거든. 얘를 버티칼이라 그래요. Alt키 누르시면요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나타나요. 이때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복사하려면요 버티칼 90도 카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다시 얘 클릭하시고요. 이번엔 이렇게 밑으로 반사 복사했는데 그 밑에가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 선 아무 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 선을 갖다 놓으면 돼. 얘가 뭐냐면 이렇게 수평이에요. 그래서 호라이즌틀이라고 해서 수평으로 가는데 0도로 복사해 줍니다. 얘 클릭하시고요. 자, 반사 클릭하시고요. Alt키 누르시고 여기 이 선 어디에나 아무데나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저는 클릭할게요. 하고 호라이젠탈 수평입니다.
요렇게 한대요. 0도 카피. 그러면요 얘가 여기 와서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선 기준으로 이렇게 밑으로 복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얘도 한번 밑으로 돌려볼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반사복사 이 밑으로 해보실래요? 선택하시고 얘 반사복사 클릭해야 되겠죠? 반사복사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선 잡아야 되겠죠? 기준선이 여기죠? 요 선이었죠? 아까 아무데나 잡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요. 호라이젠탈 0도 카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들어가셔서요. 얘를 다시 요 선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복사 한번 해보실래요? 얘를 요 선 기준으로 요렇게 버티컬 복사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꼭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반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선이라 그랬죠? 요 선 아무데나 잡으시고요. 되게 이제 가운데 잡는 게 좋겠죠? 클릭하시고 얘는 버티컬이죠. 옆으로 가는 거니까 버티컬이죠. 버티컬 90도 카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회전 툴하고 요 반사 복사 툴을요. 마스터 한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역시 컨트롤 G에서요.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다시 얘 가져와서요. 이번에는요. 얘 크기를 조절하는 걸 배울게요. 얘 크기를 조절하는데 일러스트는 고맙게도 복사하고 확대 복사, 축소, 뭐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얘 들어가시고요. 얘가 크기입니다. 스케일 도구인데요. 얘를 따닥 클릭하시고요. 얘는 얘 클릭하고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얘는 따닥 클릭하셔야 됩니다. 따닥 클릭하시고요. 요 원에 나는 120%로 확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확대가 되겠죠. 120%니까 확대가 되겠죠. 하고 카피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카피를 해볼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컨트롤 D 그러면요 얘가 이렇게 되는데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씩 다 얘가 이렇게 맨 안에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덮어쓰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없애고요. 요 맨 마지막 거만 남겨놓을게요. 맨 마지막 거만 하나 이렇게 남겨놓고요. 얘를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하고요. 이렇게 선택해봐가지고 이 안에 어떤 개체가 있으면 안 돼요. 개체가 있으면요,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시면 돼요. 자, 얘 선택하시고 이번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자, 축소는요, 얘 선택하시고요. 스케일 도구를 따닥 클릭하시고요. 이 원에 100%가 원이니까요. 80% 하면은 20% 줄어드는 거예요. 미리 보기 해보시면 요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카피 하시면 요만큼 얘가 80%로 줄어들어요. 한 번 줄은 건요. 카피는 계속 된다 그랬죠. 컨트롤 D 그럼 이 원에 또 80%, 이 원에 또 80%, 이 원에 또 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선택 툴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원 이렇게 클릭하시고 얘는 빨간색.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얘 클릭하고 얘도 역시 빨간색. 그 다음에 하나 또 그 다음 거 아이고 좀 확대해 가지고요. 얘 그리고 역시 빨간색.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나의 관역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요, 요거 두 개만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할게요. 그러면 맨 바깥에 있는 빨강하고 그 안에 있는 노랑, 맨 바깥에 있는 노랑하고 그 안에 있는 빨강이 선택됐겠죠. Alt키 누르면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복사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빨강, 노랑, 빨강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딱 나오겠죠. 얘의 순서를 좀 배우겠습니다. 자, 잘 보셔요. 얘가 빨간색 밑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요 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요 맨 위로 돌리는 거는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뒤에 거, 그래서 이렇게 맨 앞으로 이렇게 보내시고요. 다시 맨 뒤로 보내기는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앞에 거, 중괄호 대괄호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얘도 마찬가지,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맨 뒤로 보내려면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앞에 거, 다시 맨 앞으로 가져오려면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뒤에 거.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얘를 딜리트 했습니다. 얘만 놔둘게요. 얘만 놔두시고요. 얘의 스케일 로고 따라 클릭해서요. 얘를 30%더 줄일까요? 20%로 프리뷰 한번 볼까요? 아니, 20%로요. 카피 하나 시킬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요 까만색 채울게요. 이렇게 까만색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요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선은 필요 없으니까요 선은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면만 까만 거를 주고요. 다시 얘 클릭하시고요. 스케일 도구 따라 클릭해서요 얘의 30%로 복사 하나 할게요. 얘는 이번엔 얘는요 이렇게 하얀 색깔로 할게요. 그리고 요 눈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가져갈게요. 얘를 이쪽으로 반사 복사하려고 그래요. 자, 반사 복사하기 전에요 그냥 반사 복사할게요. 자, 얘하고 조그만 걸 먼저 선택합니다. 얘하고요 그 다음에 요 조금 더 큰 얘를 선택합니다. 두 개 선택하시고요. 그룹화 컨트롤 G 누릅니다. 그룹화 시켜주시고요. 그래야 얘가 선택했을 때요 이게 두 개가 선택이 돼야 쉽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이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버티칼이고요. 자, 반사 복사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가운데 점을 찾습니다. 여기 가운데 센터라고 이렇게 보여요. 우리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센터라고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그때 Alt키 누르시고요. 카피 하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역시 원으로 이용합니다. 자, 이 원을 그대로 이용할게요. 그냥 하나 그리겠습니다. 요 센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원을 클릭하시고 요 센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Alt Shift 동시에 누르시고요. 이렇게 누르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요 하얀 화살표 누르시고요. 빈 거 클릭하시고 요 위에만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요 점, 요 선, 요 선 선택되겠죠. 딜리트 눌러주시고요. 얘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뭐 까만색 채워도 되지만 여기다가 면은 없애고요. 선만 까맣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콜 하나 만들겠습니다.
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입 만들게요. 입도요, 원 클릭하시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Alt키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중앙에 딱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살짝 밑으로 내리시고요. 자, 얘도 까만색으로 그냥 채워줄게요. 채워주시고요. 다시 하얀 스프 클릭해서요. 빈 곳 클릭하시고 이렇게 얘 클릭해서요. 위에만 딜리트를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하나 얻을 수 이렇게 하나 캐릭터를 얻겠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풀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요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요. 요렇게 가느다랗게 요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 포인트는 선은 없고요. 선은 없고 면만 이렇게 핑크 옆에 있는 거 얘를 줄게요. 그래서 얘로 주시고요. 까만 스프 클릭해서요. 살짝 돌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맨 뒤로 보냅니다. 컨트롤 시프트 대가로 앞에 가면 맨 뒤로 가겠죠, 얘가. 여기다가요, 요렇게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Alt 시프트 동시에 눌러서 원 하나 요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요런 안테나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 안테나는 까만색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요 두 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G 그룹화 시킵니다. 그룹화 시키시고요. 역시 반사복사 하겠습니다. 역시 리플렉트에 가서요. 리플렉트에 가서 이렇게 중앙에 갖다 놓으시고요. Alt키 누르시고요. 버티컬 90도 카피.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맨 뒤로 안 갔으니까요.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대가로 앞에 거 해가지고요. 맨 뒤로 보낼게요. 그러면 뭐 이런 캐릭터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얘를 선택하시고요. 얘 선택하시고 역시 따닥 눌러서요. 100%로 줄게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요.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스페이스바요. 그 긴 막대기 있습니다. 걔 누르면 손바닥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일러스트에서요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가요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건데요. 걔를 좀 배우겠습니다. 윈도우에 가시면은요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패스파인더라고 있어요. 얘를 좀 배워볼게요. 일러스트의 꽃이라 그러죠. 이 패스파인더는 잘 사용하면 너무 이쁜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요 컨트롤 시프트 F9고요.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패스파인더가 나타납니다. 사용하는 거는요 요 앞에 있는 합치기, 얘를 합치기라 그리고요 얘를 빼기라 그래요. 마이너스 프론트인데요 위에 있는 건 다 지워지고 맨 밑에 것만 남아요. 얘가요. 얘는 하나의 개체를 합쳐주고요. 얘는 디바이드해서 나누는 건데요. 요 세 가지만 오늘 좀 배우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이해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지금요 선은 주지 않습니다. 사각형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 사각형이 하나 되고요. 선은 없습니다. 선 있으면 선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원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원 하나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얘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리고요, 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Shift 누르시고요. 아이고, 정별 하나 그릴게요. 별 클릭하시고요. Shift 누르시고 여기서부터 약간 좀 아이고, 방향키 밑으로 내려서요. 5개 할게요. 예, 5개 Shift 누르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얘는 초록색 만들게요. 그리고 얘 클릭해서요. 요렇게 갖다 놓을게요. 요렇게 겹치게 갖다 놓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겹치게 갖다 놓으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겹친 게 보일 거예요. 자, 얘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얘는 원본이에요. 원본이고요. 자, 얘부터 이제 좀 볼게요. 지금은 너무 중요한 걸 하기 때문에요. 다른 것을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잡으시고요. 맨 앞에 있는 요 합치기가 있습니다. 합치기를 해보면은요, 요렇게 돼요. 모든 개체가 하나로 합쳐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맨 위의 색상으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저만 컨트롤 Z 해볼게요. 맨 밑에 빨간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고요. 그 위에 초록색이 있어요. 맨 위에 초록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요, 합치면 이 보이는 모양 그대로 합쳐져요. 합쳐지는데 맨 위의 색상 초록색으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합치기는 맨 위의 색상으로 그 형태, 보이는 형태 그대로 합쳐져요. 그 다음에 얘를 드래그 해볼게요. 얘를 드래그 하면은요, 자, 맨 밑에 애가 누구죠? 빨간 거죠? 빨간 거 위에는 겹치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드래그 하시고요. 일단 빨간색만 남습니다. 빨갛게 클릭하시면은요, 요렇게 맨 밑에 것만 남아요. 위에 겹치는 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컨트롤 Z 하시고요. 얘가 밑에 빨간 거 있는데요, 요 위에 있는 개체들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요 개체만 남아요. 그래서 빼기 하면은요, 맨 밑에 개체만 났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프론트라 해가지고요, 맨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마이너스 프론트, 위에 있는 건 마이너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가 나누기인데요, 디바이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나누기입니다. 디바이드 클릭하시고요. 또 얘도 디바이드 클릭하십니다. 디바이드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2개를 놓고 할게요. 디바이드는 뭐냐면요, 겹친 부분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겹친 부분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얘가 이렇게 하나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나눠지고요. 요렇게 하나 나눠지고요. 요렇게 하나 나눠지고요. 이렇게 하나 나눠지고요. 또 요렇게 하나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을 다 나눠지는 거예요. 자, 얘를요,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뭐가 나오냐면 언그룹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룹화가 되어 있으면 언그룹 이렇게 나와요. 얘가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을 푼다 이 뜻이에요. 클릭하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다시 드래그 해보고서 오른쪽 마우스 할까요? 그럼 이번엔 얘를 하나로 뭉칠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그룹이 안 되어 있으면 그룹이 되어 있으면 언그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얘를 하나씩 이렇게 분해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겹치는 부분이 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얘를 모르면요 캐릭터를 못 만들어요. 일러스트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지금 얘가 그룹화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룹화가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A를 클릭해 볼게요. 얘가 요 하얀 화살표 얘가 직접 선택 또는 부분 선택이라는 건데요. 얘는 그룹화일 때도 얘는 부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선택을 푸시고요. 요 빨간색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그룹화가 되어 있지만 얘는 이 빨간색이 선택이 돼요. 얘를요 우리가 블루로 바꿔 볼게요. 블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까만 화살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요 얘가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그룹화가 되어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요 하얀 화살표예요. 얘 클릭하시고요. 이번엔 요 부분 할게요. 요 부분, 요 노란색 겹친 부분 얘 클릭하시고요. 이번엔 여기다가 핑크로 줄게요. 그리고요 다시 까만 화살표 오시면은요 선택하시면 얘는 역시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은요 언그룹, 얘는 그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그룹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걸 수정하고 싶을 때 그때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얘를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하얀 화살표 이용하는 겁니다. 얘 클릭해서 이번엔 얘 클릭해 가지고요 여기다가는 뭐 이렇게 까만색으로 넣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역시 까만 화살표 보면은요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입니다. 어떤 로고를 그린다거나 뭐 캐릭터를 그린다거나 또는 뭐 아이콘을 그린다거나 이럴 때는요 이 합치기, 빼기, 나누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원 하나 그릴게요. 이제 얘를 실제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원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을 하나요. Alt Shift 동시에 누르시고요. 이렇게 원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원 하나 그렸습니다. 여기다가요 이렇게 Alt키 눌러서 이렇게 하나 복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사각형 클릭해 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이렇게까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선택해 가지고요 합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요 이런 도형을 그냥 아예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도형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원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원 하나 그리시고요. 이렇게 원 하나 그리시고요. 여기다가요
스케일 도구 따다 클릭해서요 80%로 복사 하나 할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선 위에 뭐가 있냐면 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요 빼기를 해볼까요? 빼기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컵에 손잡이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고요 합치기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도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컵인데 하나의 도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을 합니다. 물론 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아시고요. 다시 원 하나 그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원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요. 아까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 도구 따다 클릭해서요 이번에 80%로 카피 하나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역시 빼기 해주면요 요 고리만 남겠죠. Alt키 누르고 이렇게 합니다. 옳은 길을 만들려 그래요. 그래서 얘는 뭐 빨간색, 얘는 노란색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두 개만 할게요. 이렇게 만드는데요. 여기가 아이고 이거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 위에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른기는 어떻게 하나가 이렇게 고리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얘가 하나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요. 이 노란색이 하나는 뒤로 가요. 그렇죠?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무슨 색깔이면 되죠? 빨간색이면 되죠. 여기가 빨간색이면 얘는 올라오고 얘는 내려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빨간색이면 자 그렇게 만들려면은요 이렇게 드래그해서요 이 겹친 부분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나누어진 상태에서요 아까 우리가 배운 A 클릭해서 얘는 그룹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고 얘를 클릭하면은요 요 얘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뭔 색깔을 채우냐면요 이렇게 빨간색 채우면 이렇게 고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고리, 자물쇠 다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디바이드 하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 만들어 놓은 거 위로 올린 거 얘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오셔서요. 얘가 벌이거든요. 자, 벌에 밑에 몸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보세요. 자, 타원형으로 이렇게 원 하나 이렇게 만들면 벌꿀의 몸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벌꿀의 몸이 되겠죠. 얘 역시 얘랑 똑같이 노란색의 테두리 하려 그래요. 그러면 얘 클릭하시고요. 이쪽에 가면은 스포이드 있어요. 아이드로프라고 하는데요. 요 스포이드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요 아이드로퍼 클릭하시고요. 요 얼굴을 클릭합니다. 그럼 얘가 얘랑 똑같은 색으로 똑같은 색 똑같은 선으로 이렇게 얘가 변해요.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 아이드로퍼 가지고 얘를 클릭해 주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변해요. 자, 얘를 이제 나누어 볼게요. 벌꿀은 이렇게 나눠야 되죠. 자, 펜툴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나눕니다. 엔터키 치셔도요 얘가 패스가 끊어져요. 자, 얘 선택하시고요. 얘에서 면은 없애줍니다. 아이고.
면 없어지고 선만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얘 클릭하시고요. Alt 키 눌러서 복사 여기 하나 더 할까요? 이렇게 복사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 나누게 해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딱 나눠져요. 이렇게. 그러면은요, 이렇게 할게요. 하얀색표를요, 얘 까만색. 그 다음에 얘 까만색. 얘 까만색. 얘 까만색.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벌침 만들어야 되겠죠. 역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벌침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얘로다가요. 곡선을 직선을 직선을 곡선으로다가 얘 클릭하시고요. 여기를 꼭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요. 컨트롤 G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갖다 놓고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앞에 거에서요. 맨 뒤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이상은 벌이지만요. 이렇게 벌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디바이드는요 엄청나게 일러스트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 이제 뭐 캐릭터 만들고 뭐 하거든요 계속 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컨트롤 뒤에서 이렇게 올릴게요. 두 번째 페이지도 할까요? 두 번째 페이지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 클릭하시고 요 돋보기 따다 클릭해서요.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중간에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이거 한번 배우고요. 이걸 다 이해한다는 것은 좀 힘드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3일 있어 가지고요. 다음 주에 이틀은 이걸 반복할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요. 반복하시면 잘 됩니다. 자, 이제 일러스트의 기본을 다 배웠습니다. 이 기본을 배웠고 이제 조금 심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심화에서는요. 제일 먼저 그라데이션을 배웁니다. 자,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요. 여기다가 그라데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끔가다 질문도 좀 하세요. 그래야 이거 녹화 끊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요. 여기에 지금 선도 하나 줄게요. 면은 노랗게, 선은 까맣게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선 두께를요 조금 높이 줄게요. 한 10 정도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줬습니다. 이 그라데이션은요 면 그라데이션이 있고 선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요. 그라데이션은 이쪽에 그라데이션 하나 있고요. 이쪽에 또 그라데이션 하나 있어요.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러스트 그라데이션은요, 어떤 캐릭터를 그릴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것도 꼭 아셔야 되는데, 일러스트는 참 다 아셔야 돼요.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빈 종이에다 어떤 걸 채운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자, 얘 클릭하시고요. 지금 여기가 면이 선택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얘를 클릭합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요쪽에 가면은 요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요, 리니어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요쪽이 흰색, 요쪽이 까만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면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면이 위에 있기 때문에 면이 생기는 거예요.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얘 따다 클릭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만 나오는데요. 요 옆에 그 햄버거 메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RGB를 줄게요. 여기는 빨간색으로 줄게요. 255 00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빨간색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하얀색, 이쪽은 빨간색 이렇게 되겠죠. 얘 역할은 이걸로 끝이에요. 만약에 여기 또 하나 그라데이션 만들면요, 포토샵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따다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는 녹색을 줄게요. 0 255 0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녹색을 일일이 더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더 가시고요. 이 범위를요, 조금 좁게 하려면 이렇게 좁게 하시면 돼요. 많이 하려면요, 얘를 이렇게 넓혀 주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중간 정도에 갖다 놓고 얘를 중간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녹색이 보기 싫으네. 이쁘진 않네. 예, 이렇게 놓을게요. 요걸로 역할은 끝이고요. 이제 일이 가야 됩니다. 워낙 일러스트에서는 그라데이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만들고 이쪽에 와서요, 클릭하시고요. 여기서는 뭘 정해주는 거냐면요,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돌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방향을 일러스트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더 쭉 빼면은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흰색, 여기가 녹색, 여기가 빨간색인데, 빨간색, 흰색은 조금이고요. 녹색만 이렇게 많이 넣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일러스트의 그라데이션은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시 얘를요, 회전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놓고요. 얘를 더 빨간색 하고 싶으면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요 끝을 잡아서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아이고. 이쪽에서 잡힙니다. 이쪽에 잡히시고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자, 얘 선택하시고요. 얘를 선을 위로 줄게요. 선을 줄게요. 자, 선을 위로 이렇게 주십니다. 선을 위로 놓으시면 지금부터 만드는 그라데이션이요, 어디에 생기냐면요, 그리고
이 안 올라가죠. CS 여기엔 또 뭐가 문제가 있나? 크기 변경이고. 이렇게 놓고요. 다시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원 하나 그릴게요. 자, 원을 이렇게 중앙에 놓고서 원 하나 그릴게요. Alt Shift로 정원 하나 그리시고요. 여기다가는 그냥 빨간색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선에다가는요, 파란색을 채워줄까요? 파란색을 채워주시고요. 이거 문제가 생기네. 여기를요, 회색이 얼마, 어떤 색깔인가? 195, 195, 201, 195, 195, 195. 얘 따다 클릭하시고요. 195, 195, 195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는 이렇게 닫고요. 얘를 이렇게 레디알로 주겠습니다. 레디알로 주는데요. 자, 이렇게 복사 하나, 이렇게 복사 하나 할게요. 이렇게 원은요, 요런 그라데이션은 원은 이렇게 만듭니다. 원은 이렇게 레디알로 주시고요. 이렇게 레디알로 주시고요. 주시고요. 선에 문제가 생기네. CCS5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이렇게 놓고요. 조금만 더 하고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얘가 그라데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얘를 하기 전에 패턴을 좀 배울게요. 자, 별 하나 그리겠습니다. 조그만 별 하나 이렇게 별 하나 그리시고요. 여기다가는 빨간 별 그릴게요. 선은 없고요. 이렇게 빨간 별 하나 그릴게요. 자, 패턴 만드는 걸 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러스트는 패턴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이쪽에 가면 스와치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얘를요, 요렇게 끌어다가요, 요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갖다 놓으시면은요, 이렇게 패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패턴, 이렇게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얘를 끌어다가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요,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은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여기가 패턴이 잡혀요. 딜리트 하시고요. 자, 자, 원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 원을요, 테두리는 까맣게 해주고요. 여기를 이렇게 빨갛게 해줬어요. Alt키를 하나 복사해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패턴을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얘가 이렇게 별이, 여기 패턴이 이렇게 딱 채워져요. 그래서 굉장히 좀 쉬워요. 얘는요, 패턴 만들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조절하는 것도 쉬워요. 얘를 클릭하시고요,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스케일 도구 있어요. 얘를 따닥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오브젝트 패턴이 이렇게 되니, 오브젝트는 얘를 만약에 미루보기 해보시면은요, 이 같이 주면 안 되죠. 개체는 남아 있어야 되니까 얘는 푸시고요, 패턴만 한 50%로 줄여볼게요. 50하고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패턴만 이렇게 줍니다. 또요, 얘는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패턴을요, 따닥 클릭해서요, 오브젝트는 빠져 있고요, 패턴만 내가 45도로 이렇게 도면요, 이렇게 45도로 오케이 하시면요,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 만들기가 얘는 참 쉬워요. 그런데 이제 고급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좀 어려운데, 일단 간단한 건 좀 쉽습니다. 다시 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별 하나 다시 그렸습니다. 여기다가 빨간 별 클릭할게요. 얘는 테두리 없앨게요. 패턴이니까 테두리 없는 게 낫겠죠. 있어도 관계없지만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사각형 하나 그립니다. 사각형을요, 요 안에서부터 그릴게요. 요 중 가운데다 놓고요, Alt Shift 동시에 누르고요, 이렇게 사각형 하나 누를게요.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얘는 면도 없고 선도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패스만 있어요. 면도 없고 선도 없고 단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패스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얘를 끌고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게 패턴이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다가 저 패턴을 채워보면은요, 이 패턴하고 잠깐 틀려요. 얘 클릭하시고 이 패턴을 클릭해보면은요, 이렇게 옆에 공백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준 이 공백이요, 이만큼 공백이 패턴에 들어가 있어요. 공백을 만드는 패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역시 얘 클릭하시고요, 스케일 도구 따다 클릭해서요, 뭐 한 30%로 줄이고요, 오브젝트는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얘를 많이 떨어고 싶으면요, 이 박스만 더 크게 해주면 되겠죠. 조금 떨어지면 조금 해주고요. 그리고 역시 돌리는 것도요, 오브젝트에 가서 패턴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이렇게. 좀 한 20분 쉬었다가요, 그라데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패턴을 좀 더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블렌드 심볼 이런 걸 좀 배우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고요.